이 세 가지의 원칙이 잘 맞물려 돌아가면은 여드름은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다, 무조건 좋아진다라는 뜻입니다. 바야흐로 피지가 남발하는 봄,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들 고민이실 텐데, 여드름 하면은 뭔가 어디서 나온 지식인지 모를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드름은 무조건 뭐 엑소점을 몇 회 해야 된다, 뭐 리쥬란을 해야 된다, 뭐 말이 많은데, 이런 것들보다 여드름이 왜 생기는지를 알고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해주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모든 거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 여드름도 원인이 뭔지 알면 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논문이나 이런 거를 준비를 해서 최대한 객관성을 보여드리면서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볼 자료는 여드름 전반에 관한 거고요. 논문에 실려있는 그림인데 좀 더 알기 쉽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피지선이라고 해가지고 털이 이렇게 딱 박혀 있으면은 그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피지를 분비하는 셈이 있습니다. 만약에 피지가 과량으로 분비가 되거나 아니면은 피지가 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막히거나 되면은 이렇게 고이겠죠. 이 고인 게 좁쌀 여드름입니다. 여기서 이 초록색 점점 생긴 것들이 여드름균이에요. 이 여드름균이 피지라는 먹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피지가 많이 쌓여있는 환경이 되면은 여드름균이 여기서 번식을 하면서 우리 보면 백혈구나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게 되고 얘네끼리 싸우게 되면서 농을 만듭니다. 이 염증을 만든 게 화농성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원인을 다 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가 분비되는 게 과량으로 나올 수 있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성 호르몬입니다. 남자분들이 더 여드름이 많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생리기간에 턱 주변으로 여드름이 확 올라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턱 주변에 남성 호르몬에 대한 민감한 수용체들이 많이 있고, 생리기간이 됐을 때 남성 호르몬이 일부분 확 나오면서 굉장히 민감해진 피지선들을 자극을 하면서 여드름이 폭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음식들이 여드름을 많이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흰 쌀밥, 아니면 전에 유행했던 두쫑쿠, 요즘 유행하는 버터떡, 이런 것들 굉장히 여드름을 많이 만들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날씨가 이제 풀리고 습도가 올라가고 하면은 피지량이 분비가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 상황, 뭔가 내가 잠을 잘 못 잤다, 피곤하다,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라고 할 때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호르몬이 생기면서 이것 때문에 피지량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딱 봤을 때 이 피지샘에서 피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고일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여기가 막혀가지고 배출이 안 돼가지고 피지가 잘 쌓일 수 있는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남성 호르몬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아까 이게 피지를 많이 나오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피지를 많이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얘네가 이쪽에 있는 각질세포 있죠. 얘네의 증식을 유발을 합니다. 피지도 많이 만들게 나오고 각질세포가 증식을 많이 하니까 배출이 잘 안 되게 되겠죠.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이중으로 여드름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것들은 이제 조금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기름기가 많은 화장품 있잖아요. 오일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썼을 때 여기가 이제 배출이 잘 안 되고 막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마찰이나 압박이 많이 가해지는 부분들도 여드름이 잘 생깁니다. 예를 들면 헬멧을 오래 쓰고 다니는 부분에 여드름이 생긴다든가, 마스크를 쓰는 부분에 여드름이 생긴다든가, 마지막은 피지의 성분 변화인데요. 이것도 되게 기가 막히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은 피지가 일단 많이 나오는 분들 있죠. 많이 나오면 여기에 고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공기를 만나서 산화를 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도 피지가 배출을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배출이 안 되는데도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각질 배출이 잘 안 되는 요인에 대해서 봤고, 마지막으로는 여드름균이 있잖아요. 얘네가 증식을 하고 백혈구랑 싸우게 돼가지고 염증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여드름균이 왜 증가하는지도 또 봐야죠. 여드름균이 증가하는 건 아까 처음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피지량이 과다하면 여드름균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많으니까. 두 번째, 아까 제가 여기 모공이 막히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모공이 막혀도 여드름균이 증가합니다. 산소가 안 통하니까 이게 또 여드름균이 굉장히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장벽 약화. 이렇게 피부 장벽이 약해지게 되면은 외부에 있는 균이 침투하기도 좋아지고,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세균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서 여드름이 더 생길 수 있는 여건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이 좀 섞여가면서 여드름이 나는데 기여를 하게 된다. 저희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면 치료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피지 분비가 과다하면 피지 분비를 줄여가지고 정상화를 해주면 될 것이고, 각질이 잘 탈락이 안 되고 배출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여기를 부드럽게 열어줘가지고 각질 세포를 정리하고 안에 있는 피지가 잘 빠져나오게 만들어주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균이 증식했으니까 이 균이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 세 가지의 원칙이 잘 맞물려 돌아가면은 여드름은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다, 무조건 좋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시술은 좀 부담스럽고 약으로 여드름을 치료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선택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르는 약은 워낙에 효과가 좀 더디고 약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요. 먹는 약에는 크게 항생제, 아니면 피지를 좀 말려주는 피지 억제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피지 억제제에 대해서 볼게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내가 먹는 약으로 피지 억제제를 먹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 먹어야지 여드름에서 졸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근데 누적 용량이 보면은 킬로그램당 120mg 이상을 먹었을 때 효과를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의 약이냐? 50kg 기준의 여성으로 환산을 했을 때 6000mg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한 알에 보통 10mg짜리로 나옵니다. 한 알에 10mg을 가지고 6000을 채우려면 하루에 하나 먹는다고 치면은 600일을 먹어야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피지가 과다해서 약을 먹기 시작했으면 얼굴에 피지만 마르는 게 아니라 뭐 입술이 건조해지고 눈이 뻑뻑해지는 거는 기본이고 팔다리까지 너무 건조합니다. 그래서 먹다가 보통은 이제 중단을 하게 되고 내가 약을 끊고 나서 피지를 관리를 하다가 여드름이 많이 나는 것 같다면 다시 먹고 반복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소트레티노인 약을 먹으면서 여드름을 졸업하는 거는 사실상 쉽지는 않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너무 건조한 것 때문에 힘들고 하나는 약을 끊었을 때 재발하는 이슈가 있다. 두 번째, 항생제에 대한 건데 딱 들었을 때 오래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누구든지 하게 됩니다. 여드름에 쓰는 항생제에 대해서는 내성 이슈가 없냐라고 하면은 전혀 없진 않습니다. 실제로 여드름에 쓰는 항생제는 용량을 좀 낮춰 쓰거든요. 내성 이슈에서 그나마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좀 생겨 있다. 퍼센테이지가 작긴 한데 완전히 내성에서 자유롭다라고 볼 수는 없고 내성 문제보다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미생물 불균형 문제입니다. 정상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항생제를 오래 먹게 되면은 얘네의 균형이 깨지면서 나중에 깨진 균형들 때문에 장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항생제를 장기간 먹었는데도 뭔가 여드름에서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길게 먹는 약은 아니고 여드름이 확 안 좋아졌을 때 그 급한 불을 끄고자 먹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약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화장품 같은 거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한계가 있나요? 화장품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한계가 있죠. 사실 화장품은 저는 약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아무리 화장품을 뭐 좋은 걸 쓰고 해도 여드름이 악화되지 않을 수 있는 선은 만들 수 있는데 그걸로 호전을 시킬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드름 관련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술들도 나오고 장비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게 나오는 이유 자체가 약이나 이런 걸로 여드름이 잘 정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여드름 관련해서 약이 힘들다고 하면 어떤 시술을 받아야 되고 그 시술을 어떤 기준으로 왜 좋아지게 만드는지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알아야 선택할 만한 근거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압출입니다. 압출. 모공이나 이런 게 딱 있고 피지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피지가 쭉 나와서 고여있는 게 좁쌀 여드름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모공 구멍을 부드럽게 열어가지고 뽑아내주는 게 압출입니다. 집에서 짜는 거랑 피부과에서 짜는 거랑 뭐가 다르냐? 저희는 여기를 수증기 스팀을 쏴가지고 부드럽게 열어주고 난 다음에 최대한 흉이 없게 전문적으로 뭐 에스테틱 하셨던 분들에서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압출을 하고 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압출만 한 거랑 항생제만 쓴 거랑 뭐가 더 여드름 광고에 좋을까요? 항생제를 쓰는 게 이쪽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뽑아주는 것 자체가 여드름균이 살 장소 자체를 없애주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이 논문이 항생제만 썼을 때와 압출만 했을 때 어떤 게 더 경과가 좋았냐, 압출을 했을 때가 경과가 훨씬 좋더라.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는 골드 PTT라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제일 메인으로 하고 있는 시술이고 좋은 이유는 정말 수십 가지 될 수 있는데 왜 여드름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만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대부분의 여드름의 시작은 피지가 과잉분비 되는 거에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실제로 피지 분비를 줄여줄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했을 때 피지를 많이 줄여준다고 말을 하는 여러 가지 시술들 중에서 이것만 한 게 없어요. 금 입자가 포함된 약이고요. 그거를 이렇게 쭉 피부에다 도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초음파를 이렇게 쫙 해줘가지고 이 약을 안쪽으로 이렇게 흡수를 시켜줘요. 이 모낭을 따라가지고 흡수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이 분포를 하게 되겠죠. 이 분포가 되고 레이저를 쏴주면 여기에 있는 금 입자들이 이 레이저랑 반응을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피지선이 탑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피지선 조직이에요. 정말로 피지선이 데미지를 입어서 군데군데 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태워놓으면 장점이 뭐냐면 이거를 하다가 중단을 해도 재발을 하질 않아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건 횟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피지가 많이 나는 분일수록 이게 중첩이 되면은 실제로 피지선 조직이 상하기 때문에 꽤나 유지 기간이 좋고 여드름 환자분들 중에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나는 기름이 많은데 너무 건조하다 라는 걸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피지만 말려주는 게 아니라 피부 장벽 강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건조감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술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음파 침투하는 거 있죠. LDM 들어보셨나요? LDM? 그 피부 장벽 강화하는데 자극 1번 시술 있잖아요. 그게 약물 침투하는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LDM으로 이거를 침투를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강화되고 이때 쏴주는 레이저 있죠. 제네시스 레이저라고 있는데 피부를 쫀쫀하게 만들고 콜라겐 재생을 통해서 잔주름과 모공을 좀 개선시켜주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근데 금 입자랑 만나면서 열이 더 나기 때문에 제네시스만 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드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피부결이랑 잔주름, 모공 이런 것들이 같이 개선이 돼요. 근데 저는 골드 PTT를 계속 받아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드름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이 피지선에서 피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얘네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럼 이거를 골드 PTT로 좀 줄여주더라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겠죠.
그런 애들은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아그네스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침을 박아가지고 구주파를 흘려주는 거예요. 이 피지선 단위 자체를 그냥 아예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피지를 치료를 할 때 골드 PTT랑 아그네스를 같이 조합을 해주면은 굉장히 훌륭한 치료가 된다. 그래서 이제 치료 사례 먼저 하나 볼 거고요. 이분은 이제 골드 PTT 2번 하고 찍은 겁니다. 보면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걸 볼 수가 있고, 이분도 마찬가지. 이 정도로 붉음증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굉장히 좋고 여드름이 빨리 들어간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모공도 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지가 줄면 모공이 줍니다. 여러 가지 해가지고 더 하고 있는 건 많은데 앞으로 여드름에 대해서는 좀 더 업데이트를 하고 치료 방향이나 좋아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뭔가 여드름이든 짜든 김이든 그게 주름이 됐든 이게 생기는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해줘야 돼요. 당신의 증상은 어떤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는 이런 걸 해줘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면에서 오늘 소개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